네, 을 그리고 에게, 한테 이것들로 넘어왔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목적어 뒤에 붙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목적어. 자, 아까는 주어 뒤에 붙었죠. 이번에는 목적어 뒤에 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을과 에게, 한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을, 에게, 한테. 오케이? 이것들을 이제 한국에서는 문법 용어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용어들도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예시 문장들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예시 문장으로 I bought a doll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I bought a doll. 나는 인형을 샀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인형을 샀어. I bought a doll. 자, 우선 주어는 I, 나인데, 자, 나라는 글자는 자음, 모음으로 끝나죠. CV 구조예요. 그래서 는이 왔어요. 나는 인형을, 자, 을에게 한테 중 을이 나왔어요. 인형을, 인형이 여기서 이제 목적어인 거죠. doll이 목적어예요. 여기에서도 을의 앞글자 형이죠. 형, 히읗, 여, 이응, CVC 구조예요. CVC 구조일 때 을이 온다. 그래서 인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주어가 CVC 구조일 땐 뭐가 왔죠? 마이클 이 왔죠. 목적어가 CVC 구조일 땐 뭐가 온다? 인형 주어일 땐 목적어일 땐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장을 봅시다. I bought a car. I bought a car. 나는 차를 샀어. 이런 문장인데요. car가 차예요. 차. 오케이. 나는 차를 샀어. 차, 치읓, 그리고 CV 구조죠. 자, 그럼 을이 올 수는 없네요. 자, 이런 때 뭐가 온다? 나는 차를 샀어. 차를. 인형은 뭐였죠? 차는 오케이? 자, 그래서 CVC 구조일 땐 을이 붙고 CV 구조일 땐 이 붙어요. 주어가 CV 구조일 땐 뭐였죠? 제시카는. 목적어가 CV 구조일 땐 아시겠나요? 결국 이 조사의 바로 앞글자 형태를 보고 어떤 조사가 오느냐 이거예요. 을과 를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걸 이제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말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일단 이 구조 자체,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CVC 구조와 CV 구조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주어를 보죠. 주어가 CVC 구조일 때, 그러니까 마이클일 때, 또는 마이클은 마이클이. 자, 그리고 주어가 CV 구조일 때, 이 경우는 제시카였죠. 제시카. 이 경우에는 혹은 제시카는, 제시카가. 네, 그리고 목적어 CVC 구조일 때 좋아요. 그럼 목적어가 CV 구조일 때 네, 그래서 마이클은 마이클이, 제시카가, 인형을, 차를.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남은 건 에게, 그리고 한테 이것들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는, 이, 가, 이렇게 배웠고, 에게, 한테 이것들이 남았는데요. 자, 에게와 한테 역시 목적어 뒤에 붙어요. 주어 뒤에 붙느냐, 보어 뒤에 붙느냐, 목적어 뒤에 붙느냐. 뭘까? 목적어 뒤에 붙는다. 아시겠죠? 그럼 을도 목적어 뒤에 붙는데 그리고 에게, 한테 이것들은 무슨 차이인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gave the doll to Betty. I gave the doll to Betty. Ask Jane. I know next to nothing. Ask Jane. Oh, it's so late. I have to call my mom. I have to call my mom. 네, 몇 가지 영어 문장을 읽어봤는데요.
In these sentences, we can use 에게 or 한테. So it goes. 나는 인형을 베티에게 줬어. 나는 인형을 베티에게 줬어.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제인에게 물어봐. 난 그거 거의 몰라. 제인에게 물어봐. 네, 세 번째 문장은 오, 늦었네. 나는 엄마한테 전화해야 해. 나는 엄마한테 전화해야 해. 이런 문장들이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에게를 넣기도 했고 한테를 넣기도 했는데 에게와 한테는 같은 뜻이에요. 에게, 한테 같은 뜻이에요. 완전히 똑같아요. 오케이? 여기 제가 써놓은 이 문장들의 빨간색이 그 목적어예요. A 뒤에 에게 혹은 한테를 붙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는 마지막 글자가 CVC인지 CV인지 이걸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No, no. You don't have to. No need.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붙이래요. 그냥 붙이는 거야. CV, CVC, no important. 그냥 붙이는 거야. 뜻도 똑같고. 자, 그런데 뜻도 똑같은데 왜 애기와 한테라는 두 종류가 있을까요? 왜 나눠줬을까? 이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코리안인데 뉘앙스 차이가 약간 있어요. 애기에는 좀 더 문어체적이에요. 글로 쓸 때 좀 더 자주 쓰는 편이고 한테는 구어체, 말을 할 때 좀 더 자주 씁니다. 애기에는 문어체, 한테는 구어체. 뭐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쓸 때도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대화문을 쓸 때는 한테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직접 말을 하는 경우에도 한테를 쓰는 게 좀 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긴 하지만 에게를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에게를 이제 말로 할 때 쓰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어체보다 문어체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Let's start a talk 이것과 Let's start a conversation 이건 느낌이 좀 다르죠. talk보다 conversation을 쓰는 게 좀 더 고급스러운, 좀 더 엘레강스하고, 네, 좀 더 막 뿌띠 막 이런 느낌 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 나가서 연설을 하거나 한국어로 연설을 한다거나 혹은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상견례 자리 좀 이런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한테보다는 에게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친구끼리 있을 때는 한테 쓰세요. 네, 친구끼리 있을 때는. 자,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어, 그리고 그 주어 앞에 있는 글자가 CVC 구조, 마이클이면 은 혹은 이. 자, 그리고 역시 주어고 그 앞 글자가 CV로 끝나요. 제시카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는 혹은 가. 자, 그리고 이제 목적어예요. 목적어에 붙는 조사 중에 앞 글자가 CVC예요. 인형이 되겠죠. 인형. doll. 이 경우에는 을. 그리고 역시 목적어인데 조사 바로 앞 글자가 CV 구조다. 차가 있었죠. 차. car. 이 경우는 를. 그리고 목적어 Betty가 있었죠. 에게, 한테. 똑같은 뜻. 이거는 CV인지 CVC인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보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마이클은 학생이야. 여기에서 학생을 강조하고 싶어요. Michael is a student. 여기서 student를 강조하고 싶어. I'd like to emphasize student. 그럼 마이클은 학생이야. 네, 이렇게 학생에 강세를 주면 된다는 거.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사 해결법. 조사를 쓰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셨을 텐데요. 그 답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로 들었던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마이클은 학생이야. 마이클이 학생이야. 제시카는 선생님이야. 제시카가 선생님이야. 이 문장들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문장들에서 조사를 빼면 마이클 학생이야, 제시카 선생님이야 이렇게 되죠. 자, 실제로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조사를 빼고 말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요? 정말요. 조사를 빼고 말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더 강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나는 밥을 먹었어 라는 문장을 볼게요. I had breakfast. I had lunch. I had dinner. I had supper. I ate a meal. 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밥을 먹었어. 이 문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한국어 문장이에요. 틀린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듣기에 굉장히 어색해요. 나는 밥을 먹었어. 이거 옳은 문장이지만 정말 어색하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이 조사를 하도 많이 생략해서 말하다 보니까 조사를 사용한 완벽한 문장이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조사를 뺍니다. 나 밥 먹었어. 나는 내 는을 빼고 밥을의 을을 빼버려요. 그래서 나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실제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조사 구분이 어려운 초보 시절에는 조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론이지만 조사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여기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제가 그 스트레스 잘합니다. 여러분이 초보자 시절에는 일단 조사 없이 한국어를 익히면서 그 후에 조사의 필요성이 이제 슬슬 생기는구나 하면 그때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가길 추천합니다. 자, 물론 제 이론에 반대하는 한국인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사가 없으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쉽지만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했던 문장들 중에서 제인에게 물어봐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I know next to nothing. Ask Jane.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사를 빼고 제인 물어봐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요. 제인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의도했던 것처럼 제인에게 물어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물어보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헷갈려요. 조사가 필요해요. 이렇게 생략하면 의미를 알 수 없거나 혹은 의미 자체는 이해를 해도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의 조사는 에게, 한테 이게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와 결합하는 조사, 로, 으로, 에서 이런 조사들이 있는데요. 시간, 장소와 결합하는 조사는 기본 조사인 은는이가 을를 에게, 한테보다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낮아요. 많아요. 많은데 비교를 하자면 낮다는 거예요. 비교상 좀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은는이가 을를, 에게, 한테 이 부분에 먼저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집중을 하는데 은는이가 을을은 생략해서 말해도 상관없다. 자, 오늘 핵심이 이거였죠. 은는이가 을을은 말할 때 생략해도 된다. 글 쓸 때도 생략해도 괜찮아요. 뭐 정말 논문을 쓰거나 뭐 소설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인 친구와 뭐 텍스트 메시지 이런 거 할 땐 그렇게 써도 돼요. 은는이가 을을은 일단 생략하고 에게, 한테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조사를 또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가자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추천하는 조사 학습법입니다. 이 조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짜증나죠. 그래서 이 조사 파트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랄한 조사 한 번에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천천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조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조사가 좀 쉬워졌을까요? 그렇겠죠? 쉬워졌죠? 네, 좋아요. 자, 조금이나마 더 쉬워졌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먼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